네, 방금 전해드린 속보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29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네요. 어제 오전 6시 15분 사망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 전반을 총괄해 왔던 인물이죠.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어제 오전 6시 15분 사망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새벽에 또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김양건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김양건이라는 대남 비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알려져 있는 북한의 대남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작년에 우리 서울을 실세 3인방과 함께 방문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졌고, 특히 지난 8월에 목함 지뢰 사건 때는 8.15 합의를 이끈 성공한 그 대남 전략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김정은이가 바로 북한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공로로 공화국 영웅칭호까지 수여할 정도로 아주 북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남 전략가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8.15 합의 앞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여한 이 황명서 그리고 김양곤의 위상이 좀 강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확성기 방송이 김정은 체제의 우상화 작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파악을 하고, 바로 김정은이 홀로 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8.15 협상이라고 하는 합의를 통해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시키는 걸 끊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걸로 해서 김정은이가 공화국 영웅칭호까지 부여한 아주 중요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인물입니다. 네, 이번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사망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김정은 집권이 이제 내일 모레 1월 1일이면 집권 5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현재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김정은이가 자신 있게 확신할 정도로 안정되지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보다는 군사력을 앞세운 무력 도발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큰 틀의 어떤 환경에서 대남 통인, 특히 대화 중시파인 김양건이가 사망함으로써 군부의 강경 느낌이 김정은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탄두 소형화 작업을 마무리해서 실전 배치를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이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서너 가지 요건 변화를 본다면 내년도에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유지를 또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김양건 비서는 대남뿐 아니라 또 대외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이른바 김정은의 외교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 측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손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양건이는 이미 20, 30년간 우리 대남 문제만 전 인생을 바쳐온 북한 내 사실 남북한 관계의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에도 김양건이는 직접 현장에 배석할 정도로 아주 백과사전적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북한 내에서 이 대외 담당 비서 역을 하고 있던 강석주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강석주의 대외관계 전반에 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대남통인 김양건이가 대외 문제에서까지도 영향력과 실력을 그런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 김양건이가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관계에도 상당한 그 인력의 인재의 손실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공백도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인물이 그 직책을 맡게 될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북한의 그 대남 관계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식 용어로. 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북한에서 일단 대남 문제를 다루면 거의 평생을 대남 문제를 전담케 하는 그럼으로써 대남 전문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의 큰 장점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 내에서는 비록 김양건이라고 하는 대인물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조평통과 통전부 이런 또 군 곳곳에 대남통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김양건의 공백을 메꾸려고 많이 노력할 것이고 특히 조평통 같은 경우에는 전종수라든가 원동일 원동현 이런 같은 우리 한국과 많은 다양한 협상을 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양건의 공백이 정치적인 공백을 메꾸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이 대남 관계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는 데는 약간의 시간을 걸리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훈련된 일꾼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때문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북한의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들을 봤을 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이런 교통사고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에서 지금 하신 대로 네.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고위인물 특히 김양건 같은 대남 비서가 이렇게 사망까지 할 정도로의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적은 도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김용순 사고도 마찬가지죠.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그 이면에는 권력 암투가 있었다 이런 또 해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 김양건이의 교통사고도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자연사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암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빙자해서 돌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이거는 좀 더 사태의 추이를 본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김양건이가 현재까지 김정은 세대의 가장 최측근으로 이렇게 급격히 부상한 인물입니다. 네. 어느 누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그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 중의 신복으로 자리를 급격히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권력 암투적인 요소가 개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네.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예.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실세이자 또 이너서클 멤버로서 그 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확성기 방송을 남북 간의 8.15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부여할 정도로 김정은이의 가장 최측근 신복으로 떠올랐거든요. 네. 황병사하고 둘이서. 이렇게 급격히 떠오르다 보니까 북한 내 정치 그 이너서클 안에서의 권력 투쟁적 요소도 잠복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급격스럽게 불과 얼마 전까지 북한 TV 화면에 나오는 것만 봐도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8.25 합의에서 무박 3일, 4일의 그 마라톤 협상을 하는데도 견뎌낼 정도의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총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권력 암투 과정의 일환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또 정보 당국에서는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김 비서는 대남뿐만이 아니라 대외 분야를 또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대중국 외교 등을 또 관장했었죠. 이제 김양건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석주의 이런 건강 상태 때문에 대외 관계에서의 강석주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남 문제를 비롯한 대외 관계 전반에 관해서도 일정한 수위에서 김정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또 인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김정은이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의 전반적인 특성은 모든 대내외 정치를 김정은이 1인 체제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인물이 이렇게 사망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서 정책에 관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의 성격대로 정책을 운영 집행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어제 오전 6시 15분에 사망을 했고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일찍 보도를 했는데요. 하루 네. 만에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상당히 빨리 지금 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고위 인사의 그 사망 사실을 신속하게 공식적으로 확인 보도해 준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이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제대로 엄숙하게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고인의 그동안에 김정은 체제의 어떤 김정은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김양건희의 충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공포 정치와 반대되는 것이죠. 김정은이에게 충성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설령 해당 인물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해서 그 죽은 인물의 어떤 충성심을 고양시켜 나가겠다. 그러니 살아있는 다른 관료들도 김정은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김정은이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충성 정치를 유도해 보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